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환자분은 다리 길이가 달라서 저한테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하지부동이라고 그러죠.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셨고 저한테 오셨을 때 제일 불편해한 부분은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할 때 저한테 진료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개원한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상 길이 차이는 3cm 차이가 났네요. 자, 보시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다리 길이 차이가 나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나면 요 길이 차이는 나는 만큼 골반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가 올라가는 그 바탕이 되는 부분이 천골, 세이크룸이라고 하는 이 뼈인데 이 천골이 같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기울어진 바닥에서 허리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몸을 세우니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눌리니까 허리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죠. 하지부동이 있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허리 통증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걸을 때 길이가 안 맞으니까 또 불편함이 있으시죠. 이 포토 사진을 봐도 이렇게 좀 골반이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허리를 좀 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진 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휘어지죠. 휘어지는데 아래쪽에서 휘어지니까 이 안쪽, 휘어지는 안쪽을 계속 압박을 받죠. 이쪽은 압박을 받고 바깥쪽은 반대로 쭉 펴지는 힘을 받죠. 그러면 허리는 압박을 받는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도 이 척추를 보시면 보통 요 끝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뾰족하죠. 여기도 뾰족합니다. 이 뾰족한 이유는 오랫동안 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척추도 관절이거든요. 관절이 이 오랫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집니다. 요게 이제 관절염의 증거가 되는 엑스레이 소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눌려가지고 척추 관절이 지금 관절염이 생겼다 이제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은 허리에 통증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음, 우리가 기존에 하지부동이 있을 때 2cm, 20mm 이하는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한 1.5cm 정도, 1.5cm에서 2cm 정도 이 사이에 있는 그 길이 차이 있는 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부동 치료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런 교과서와 실제의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엑스레이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교과서에 실리는 데이터를 만들 당시 이 데이터들이 진짜 옛날 막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미국에서는 이런 엑스레이 신체 검사들을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엑스레이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찍었던 엑스레이 장비나 찍던 방식들이 지금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일반 엑스레이로 찍으면 실제보다 조금 더 확대되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cm니까 확실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길이인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3cm인데 엑스레이 상으로 그럼 우리가 실제 연장 목표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건 환자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3cm라고 해가지고 3cm를 연장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실제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저한테 진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저것 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블록을 대가지고
실제로 얼마가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그 실제로 연장해야 될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다리 길이 차이를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은 나중에 다리를 연장하고 나서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펑셔널 LLD라고 하거든요. 실제 환자분이 편해하는 그런 길이 차이가 나중에 생활하면서 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표 정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목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엑스레이로 아주 오차 없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 한 10cm, 10mm 이하 안으로 길이 차이를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환자분이 편해하는 높이를 찾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드물게 예, 실제 엑스레이 길이하고 똑같은 연장길이를 했을 때 환자분이 편해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3cm를 연장을 했고 보면 이제 이런 기계가 보이죠. 그래서 뼈 속에 들어가서 밖에 이런 외고정 장치가 없습니다. 예. 허벅지에서 외고정 장치를 달고 연장을 하면 되게 괴로워요. 힘들고 또 합병증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프리사이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연장 방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하지부동이나 어떤 그 다른 문제로 인해서 허벅지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그 시대의 혜택을 받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 3cm 연장하는데 한 2개월, 2주 만에 체중 부했죠. 엄청 빨리 붙었습니다. 항상 모든 분이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한 6cm 연장하면은 일어설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길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그 치료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어, 특히 여자분이면 뼈가 또 늦게 나올 확률도 남자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늦게 나오거든요, 여자분들이. 근데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 2개월, 2주 만에 뼈가 붙어서 일어설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허벅지 뼈만 부러져도 허벅지 뼈가 붙는데 4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연장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골반 기울어졌던 것도 이렇게 됐고. 근데 보면은 허리가 쭉 펴지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수술 전 골반이 기울어져 있던 거고 수술 후에 골반이 이렇게 맞춰졌는데도 허리는 여전히 휘어 있습니다. 네, 조금 펴졌나요? 조금 펴졌는데 여전히 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척추 측만증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어, 그 나이가 이제 40대였나요? 나이가 한 4, 50대 정도 되셨으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오셔가지고 주변에 연부 조직들이 여전히 그렇게 그 쪼그라든 채로 놔주질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그 엑스레이상 이게 많이 안 펴졌더라도 증상은 되게 다 좋아집니다. 저는 증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 수술 받았는데 여전히 좀 그 골반도 기울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째 저한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 오셨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불평 없이 잘 지냈어요. 또 이번에 수술한 지 5년째 오셨을 때는 예, 덕분에 박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라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렇게 진료를 보고 가셨습니다. 수술 전후 보시면 옷이 까매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이제 잘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프리사이스로 허벅지 연장할 때 그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장 중인데 이때 뼈가 굉장히 잘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의사마다 이렇게 뼈 나오게 하는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래 골 연장술은 뼈를 얼마나 잘 나오게, 뼈의 관점에서는 뼈를 얼마나 잘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단 뼈를 잘 형성시키면 형성된 뼈는 내 원래 뼈하고 똑같아집니다. 성분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고, 양도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뼈가 약해지거나 잘 부러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연장한 부분인데 뼈가 형성되고 이게 1년 3개월째, 1년 3개월 후네요. 그리고 뺐습니다. 예, 뺐고, 빼고 나서 보면 이 나사에 이렇게 들어있던 자리들이, 구멍들이 보이죠.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뼈는 계속 자기 그 기존의 어떤 뼈를 갉아서 없애고 또 새로운 뼈를 만들고 그런 이제 리모델링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갖고 있던 뼈가 아니고 다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뼈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흉터 사진인데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케이스는 다리 길이가 다른 그 하지부동 환자에서 프리사이스로 허벅지를 연장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죠. 이, 이 흉터는 외고정 흉터입니다. 물론 외고정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심한 흉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외고정으로 연장을 꽤 많이 했으니까 그 연장하는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가 찢어져서 이렇게 생긴 흉터예요. 굉장히 이제 흉한 흉터가 생길 수가 있죠. 프리사이즈 흉터는 그냥 절개하고 외고정이 없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런 피부 절개했던 자리가 그냥 그 색소, 우리는 그 동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으니까 흉터가 좀 잘 보이죠. 그 색소만 다 옅어지게 되면 흡수가 되면 눈에는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그런 흉터가 되죠. 허벅지, 그 대퇴골에서는 이런 외고정을 사용하는 방식하고 외고정을 사용하지 않는 프리사이스 수술을 비교했을 때 어떤 합병증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편안하냐, 통증이 없느냐, 그리고 또 이런 흉터, 또 회복 속도 이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프리사이스가 외고정을 쓰는 방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연장에서는 프리사이스로 연장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지 연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그런 탑티어 전문가들은 허벅지 연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프리사이스를 사용을 해요. 허벅지에서 외고정을 쓰던 기존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나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허벅지 연장에서는 프리사이즈가 초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아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아리 연장에서는 프리사이즈, 뭐 속성, 레이튼 아니면 그냥 외고정만 쓰는 방식 이 모든 방식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지 연장 전문가라면 이 모든 방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흉터는 이 흉터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런 보이는 흉터의 차이가 단지 그 미용적인 어떤 그 효과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연장 과정에서의 차이를 극명하게 표현해 준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